Strawberry. 이 영화는 미술품 경매 현장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고야의 허공의 마녀들. 한편 이 미술품을 훔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절도범들. 그렇게 이들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경매 현장의 직원이었던 주인공 사이먼은 곧장 미술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이먼은 머리에 외상을 입고 미술품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거지에 가져온 것은 그림이 아닌 텅 빈 액자뿐이었습니다. 한편 사이먼은 심한 머리 외상으로 결국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도난 당시의 기억만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어 퇴원을 하지만 바로 절도범 일당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미술품의 위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경매장 도난 사건의 기사를 보며 흐느끼는 정체불명의 한 여자. 범죄 무리 중 리더인 프랭크는 사이먼의 기억을 되돌리고자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최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이먼의 옷에 도청 장치를 달아 최면이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도청하려고 합니다. 그 최면이는 다름 아닌 사이먼의 기사를 보며 흐느꼈던 여자였고, 이 여자는 단번에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I don't want to talk to Simon anymore. What? I want to talk to the men who are listening. The men who hurt him. 그리고 그녀에 의하면 사이먼은 최면과 현실을 너무도 쉽게 오가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프랭크와 동등한 위치에서 미술품을 찾기 위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Now, Simon, you're feeling refreshed and positive. And you know that when you open it up, you will find what you did that day. What you did with the painting.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공 사이먼의 무의식은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주인공은 과거에 그 범죄 일당에게서 약을 사고 돈을 빌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이먼이 압박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서운 이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약한 모습은 사이먼에게 무언의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최면을 통해 이들의 약한 모습을 사이먼 앞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Strawberry. You're all right. You're right. Yeah, I'm right. Why? He doesn't know. So you have to remember all that. I think so. Now we progress. I like that. It's good. Soon we'll have the painting. Can make them want to do. 그렇게 두 번째 최면이 시작됩니다. The back of your heads in the warm wind, and with every mile you travel. 이곳에서 의문의 여성과 함께 미술품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Money. Digger. £50,000. 그 당시의 기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And I cut the canvas.
사이먼은 미술품을 자신의 재킷 속에 숨긴 뒤 밖으로 나갑니다. I can't let him do that. Painting. And look at it. She's in the car. Who is? You are.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엔 그의 최면 상태에서 엘리자베스가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최면이 실패하게 됩니다. Yes, I can hear you. Good. Can you see the blue screen? Yes. I'm going to show you some images while we scan the response of this one. You will receive an electric shock. He feels it with me. He's in love with you? We call it transference. 검사 결과 그의 최면 상태에서 엘리자베스가 나타난 이유는 주인공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 agree it's not conventional practice, but under the So sorry. 미술품의 위치를 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이먼과 데이트를 하고 Waited before. 문득 의문의 기억이 사이먼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이 둘은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영화의 장면은 사이먼이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가 있는 장면으로 바뀌고 엘리자베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Yeah, please. Just be a minute. 무언가 기억나는 듯한 사이먼의 모습. Well, if it turns out it's lying, just kill him. And we're gonna kill him anyway. 하지만 사이먼이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 사이먼은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They kill me. No, they are. You were right. This is what they always planned to do. Don't you see this? Is there a gun? Yes. No, it's better this way. I remember. 그리고 문득 사이먼은 기억난 그림의 위치를 범죄 일당이 아닌 믿음을 주는 그녀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들을 향해 총을 쏘고 Come down, you got it all wrong. It's not what you think. She's using you, Simon. She's using you like she used us.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현실이 아닌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사이먼은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사랑을 나눈 그 시점부터 줄곧 최면 상태에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미술품이 숨겨진 자동차 키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쳐들어온 프랭크. She put that there. It's not real. She's not coming back, Simon. Once she gets it, she's gone. It's my gun. It's empty. She took it from my apartment.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입니다. 127시간, 슬럼독 밀리어네어, 28일호, 선샤인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다룬 감독이죠. 본 영화 또한 최면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면 상태에 걸린 듯한 스토리의 빠른 속도감과 무질서함은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내에 던져진 각각의 퍼즐은 후반부에 이르러 단번에 맞춰지면서 관객에게 반전의 반전이라는 또 다른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제임스 맥어보이의 훌륭한 연기력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영상과 훌륭한 연기, 몽환적인 사운드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영화 트랜스였습니다.